안녕하세요. 종수돌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장 마감 20분 전이고요. 금요일이고요. 오늘 코스 P는 현재 0.69% 상승 중에 있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 닥은 0.09% 하락 중에 있지만, 돌려놓고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시장은 제가 어제 9시 넘어서 이 지수 국내 증시 시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올려드렸죠? 그죠?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뭐가 어찌 됐든 이 FOMC 회의가 발표되고 나서 밑에서부터 쳐올라오는 개파락을 시켰고 쳐올라오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근데 약간 좀 미흡하다. 그래서 코스피는 2300포인트까지 열려는 있지만 요 중간값인 231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을 그대로 만들어내고 장 막판에 끌어올리는 흐름, 오후장에 끌어올리는 흐름 좀 만들고 있고요. 결국 이 외국인 매수세가 뭐한다? 또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죠? 또 기관도 결국에는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네요. 끊임없이 뭐한다?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즉 현재 시장은 눌리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악재,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전쟁이 터지든지 미국이 혹은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지든지 아니면 정말 IMF 같은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시점에서 많이 빠진 대형주들은 뭐 할 수 있는 자리?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여기 2260포인트 부근에서부터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뭐 실제적인 거는 2180포인트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랬든 저랬든 여기서 여기 구간은 사는 구간이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밀릴 수 있는 한계치는 어디? 2160포인트까지인 거예요. 아, 2260인가요? 2260포인트 정도까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일단은 움직여주고 있고요. 결국엔 요 갭자리 메꿨고 이제 뭐 요 갭자리를 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내려갈 때 빠졌던 갭자리는 웬만하면 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될 거냐 말 거냐의 관점인 거고요. 자, 주봉의 관점으로 보면 2350포인트를 일단 넘어서야 되는 거고요. 2350포인트, 2360포인트 부근을 넘어서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뭐한다? 2400포인트까지 2400에서 2410포인트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어제 음봉 그대로 다 메꿨죠. 얘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올라왔지만 이 갭자리만 메꾸고 끝났기 때문에 어제 이 양봉의 자리를 오늘 한번 더 메꿀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을 그대로 연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외국인 매수세가 슬금슬금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에 비해서 개관은 꾸준하게 팔고 있지만 뭐 얘네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고요. 어찌됐든 코스피는 700을 넘어서야 돼요. 700을 넘어서고 700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을 때야 언제? 기존에 넘어섰던 요 코스피의 흐름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코스피의 흐름을. 현재 어떻게 보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개파나 차이거든요. 이평선 차이. 코스닥은 여기 와 있고 코스피는 여기 와 있어요. 다 같이 뚫어 올리면서 가는 그림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면 코스피는 멈춰놓고 밑에 있는 코스닥이 좀 올라오면서 자리를 맞춰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은 드는데 현재는 뭐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로지 대형주 위주, 한번 내가 팔고 나면 내가 샀던 자리에서 사기 어려운 대형주 위주로만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에 비해서 내가 언제 팔더라도 내가 샀던 자리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코스닥은 뭐다? 들었다 놨다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더라도요. 자, 코스닥은 위에 저항을 깔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밑에 지지를 깔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반대라는 거죠.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0분봉에 하나 남았죠. 2350, 2360포인트 부근. 요 자리 뚫어내면 무조건 2400 간다라는 기준이 그런 흐름으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요. 코스닥은 현재 30분봉도 이 이평선을 못 넘긴 상황이에요. 이 자리를 뚫어 올려야만이 어떤 코스피의 요 자리의 흐름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코스피는 갭으로 띄어가지고 이 위에서 시가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695포인트 위에서 시가를 형성할 거냐, 그리고 버텨낼 거냐, 그게 아니면 뭐다? 한 번 더 5일선 테스트를 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일단 5일선 위로 주봉 관점으로 보면 코스닥은 밑에 5일선을 깔고 있는 상황인 거고, 코스피는 위에 뭐예요? 21선 정도를 걸어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좀 더 안정적인 거고 코스피가 좀 더 불안할 수 있다. 왜?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코스피가 이 자리를 못 넘기면 코스닥은 그냥 밑에 지지를 깨고 내려갈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볍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어찌됐든 시장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 코스피는 우리가 예상했던 자리까지 이미 다 왔기 때문에 이 한 윗블럭이 241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런 자리까지 코스피가 나타난다면 코스닥은 730에서 750포인트 사이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접근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렇게 시장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곱버스를 좀 봐야 될까요? 곱버스는 역시나 다시 요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요 당분간은 아직은 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인데 여기서도 중간 그어서 3350원 위로 캔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냐, 밑으로 만들어낼 거냐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한다. 밑에 있으면 있을수록 시장은 긍정, 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시장은 부정.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되고, 갑작스럽게 데모가 막 치고 지금 올라오는데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미글로벌,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이 대장이고요. 당연히 이 대장이 이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개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단타해야 될 자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던 게 유신이었고요. 그죠? 여기서 영상 한번 찍어드렸죠? 요 갭자리 무조건 매꾸로 올라온다고. 유신이었고, 이제 유신도 많이 올라와서 뭐다? 불편한 자리, 신고가의 자리니까 이제 뭘 움직여? 데모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 종목을 비교해서 봤을 때 한미글로벌, 자, 기존 고점을 뚫고 한바탕 올라온 자리가 나온 거고요. 그죠? 뭐 얘는 다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 단기적인 저항의 관점입니다. 저항의 관점으로 얘는 다 나왔다고 봐야 된다. 그럼 위로 결국에는 당연히 고점을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밑으로는 42,500원을 깨냐 깨지 않느냐예요. 얘는 이랬든 저랬든 요 음봉 기준이죠. 요 기준으로만 매수매도 하셔야 된다. 밀리면 매수할 수 있지만 이탈하면 손절. 위로 올라왔을 때 종가 호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뚫어내면 홀딩할 수 있지만 못 뚫어내면 수익 실현. 이해되시죠? 요 안에서만 봐라. 왜? 좀 더 밀리더라도 이 종목이 32,000원 부근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만 그 자리까지 밀리고 나면 뭐다? 다시
상승은 제한적이다. 왜? 이 네옴시티로 인해서 사우디를 간다라고 하지만 그 기간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작정 가는 상승은 없다. 기대감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무조건 네옴시티 우리가 수주해서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아직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한미글로벌이 이미 갈 때 갔기 때문에 그 다음은 유신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죠? 유신도 어떻게 보면 이 장대항공이 나온 뒤로는 뭐다? 도지 그리고 윗꼬리, 결국 57,000원 위에서는 누군가가 던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위에 뭐가 있냐? 있는 것도 아니죠. 신고가라는 거죠. 신고가인데 일부러 신고가에서 윗꼬리가 달린다라는 건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누군가, 주포라고 할 수 있죠. 주포가 뭐한다? 던진다라는 관점이에요. 왜? 우리 같은 개인들은 가만히 놔두면 계속 가면은 굳이 던질 이유가 없잖아요. 불안해서 던질 수도 있지만 그 불안을 조장하는 건 누구? 주포인 거예요. 혹은 동아리든지, 그죠? 걔네들이 던지니까 우리도 덩달아 따라 던지는 거지, 우리가 던졌기 때문에 주포가 던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관점에서 얘도 기존 고점을 넘겼고요. 쌍봉을 만들어 놓고 넘겼고, 그럼 실제적으로 눌렀던 자리만큼 1차적으로 뭐 했다? 한 번 정도 올라왔다. 그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러 올라온다면 요 자리만큼은 뭐 할 수 있다?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자리를 뚫어내야만이 더 많은 상승을 갈 거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만 따진다면 이제는 뭐 여기 중간값 기준으로만 보시면 돼요. 얘는 중간값 기준으로 종가 기준 51,000원을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고요. 뭐 좀 더 여유있게 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5만원을 무조건 손절 잡아라, 라운드 피겨값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 종목들이 미등미등하니까 뭐가 간다? 데모가 움직인다. 뭐 재건 관련도 되지만 재건 관련도 되지만 이 네옴시티 관련으로 더 움직인다라는 거. 왜? 재건 관련으로만 갈 거라면 현대 에버다임이 더 정확하게 더 세게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데모의 흐름은 밑바닥 치고 꾸준하게 뭐하고 있다? 수세를 잡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도 현재는 무방하잖아요. 저점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고점 올라가고 있고요. 이 흐름 유지하고 있는 추세예요. 월봉상에 보더라도 위에 있는 고점이 아직 남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유신, 뭐 한미 글로벌보다 데모가 차라리 먹을 자리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은 하지만, 그래도 뭐다? 이 테마의 한계라는 건 있을 거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왜? 현실적으로 나타난 자리가 아직은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 횡보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제는, 수익 실현의 관점에서는 접근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무작정적인 맹목보다는 이제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하면서 흐름을 지켜본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종목은 11,500원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자리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길게 보는 자리는 1,800원, 11,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 유지하냐 하지 않느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러시아 재건 관련해서 현대 에버다임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죠. 수급은 들어오고 있고요. 이 종목은 크게 보면 요 박스권이다 라고 판단이 들어요. 8,350원과 1,800원에 대한 박스, 그럼 중간이 9,600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요 기준으로 손절은 무조건 8,350원, 9,600원 뚫어 올리면 어디까지? 만원에서 1,800원 한 차례 쳐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자리예요. 중간값은 1,25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분명히 수급은 들어와 있다. 왜?
어찌됐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아직도 전쟁의 기미가 있지만 이 전쟁은 끝날 거라는 기대감은 항상 남아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푸틴이 뭐 숟가락 젓가락 들 힘 없을 때까지 싸우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군가는 포기할 거다. 러시아가 됐든 우크라이나가 됐든 누군가가 흡수합병을 하든 뭐가 어찌 됐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흡수합병을 한다면 러시아가 당장은 욕을 처먹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결국은 러시아도 또 다른 동맹국가와 연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 이미 뭐 끝날 거 끝났으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라는 입장은. 그러면 결국에 재건의 힘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명 북한이 나쁜 나라라는 걸 대부분 어디에요? 국가적으로 알지만 그래도 호의를 베푼다라는 거죠. 먹고 살만하고 뭐 이랬든 저랬든 평화주의네 어찌네 저찌네 하면서 명분 만들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기대감은 남아있다. 그럼 그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급도 여전히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8,300원, 8,350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짧게 보시는 분은 오늘의 저가예요. 8,650원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만 이 종목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서 쳐 올라오는 추세선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곡물주들은 별로 흐름이 안 좋죠. 얘네들이 흐름이 안 좋다라는 건 재건 쪽에 조금 더 기대감이 연출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 얘네들도 차후에는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악재인데 얘네들이 움직이면 악재예요. 그만큼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고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관점이긴 하지만 얘네들도 뭔가 있을 확률이 있다. 결국엔 전쟁이 끝나면서 그거에 대한 피해 때문에 재건도 해야 되지만 뭐 곡물이나 사료나 뭐 어쩌고 저쩌고가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됐다. 라고도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문맥상 말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수급이 100% 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시장 자체가 반반의 시장이니까 어떤 거에 수급을 넣으면 어떤 거는 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뭐 재건주가 움직이면서 곡물주들이 힘을 못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뭐다? 반대파의 개념이다. 결국엔 대주산업 2,430원 정도 기준의 저점, 시작했던 저점 부근에서는 뭐다? 양봉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기존에 이 자리에서 뭐가 나왔다? 음봉이 나왔던 자리인데 양봉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결국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와 패턴이 달라졌으니까 한 번 더 음봉을 만들어 놓고 2,300원대까지 한번 밀어 놓고 올리는 흐름을 만들어 낼 거냐의 기준인 거고요. 결국엔 뭐 할 거다? 시간은 좀 걸린다. 왜? 이미 늦었으니까. 여기서 제대로 힘 못 쓰면 나가리라 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 종목은 여기 박스권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를 지켜봐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 박스권 밑에 언더슈팅 자리 만들어 놓고 위에 오버슈팅 자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자리지만 큰 박스는 요런 기준인 거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오버슈팅 자리와 여기에 대한 언더슈팅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야 멈췄나? 그리고 피코그램이 여기 말씀드렸었죠. 기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얘는 2차 랠리를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여기 52,000원을 일단은 뚫어 올려야 된다. 당분간은 요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를 뚫어 올렸어요. 그죠? 오늘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종목의 주포가 뭐다?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무슨 선택? 올라오면서 저항대, 매물대가 만들어지니까 이 자리를 어설프게 돌파를 하면 갇힌단 말이에요. 혹은 주저앉던지. 그러니까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 자리를 완벽하게 뚫어 올렸어요. 대신 상한가는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왜? 현재 이 자리는 그러면 이제는
여기 자리 박스를 넘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또 이렇게 연출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은 67,000원 정도의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런 기준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67,000원을 기준으로 이 자리 위로 안착하는 흐름을 만들면서 뭐 할 거다? 여기에 대한 매물은 소화해 줘야 돼요. 이제 여기야 급작스럽게 밀렸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탄력이 붙으면.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매물은 한 번에 뭐 할 거다? 뚫어 올리는 그림은 안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그 매물 소화를 67,000원 위에서 할 거냐? 그게 아니면 67,000원과 52,000원 사이에서 할 거냐예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구름대 뭐가 된다? 상단의 부분이 나온다. 59,000원 부분. 그러면 이 2차 랠리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디? 여기면 뭐 80% 이상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여기면 50에서 60%. 요 밑으로 다시 기어 들어간다. 그러면 50% 미만. 시간이 걸리겠구나. 요 밑으로 다시 들어오면 요 자리 다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요 박스의 중간값까지. 그러면 안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바로는. 시간을 좀 더 보겠다. 눈치 좀 보겠다. 갈지 말지 고민해 보겠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위메이드는 제가 말씀드린 그림대로 움직이죠. 요 자리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올라온다라는 거.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죠. 정확하죠. 카카오뱅크 대형주일수록 차트가 더 잘 맞아요.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위로 올라온다. 어디 부분까지? 22,000원 부분까지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23,000원, 25,000원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린 부분인 건데요. 그럼 다시 요 종목은 이제 뭐 해야 돼요? 2만원을 유지하냐 못하냐예요. 길어도 19,500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는 계속 이 6만원대를 뭐 하고 있다? 확인하고 있다. 그래도 요 박스의 중간값, 어디? 58,000원 위에서 뭐 하고 있다? 버텨낸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 자리에서만 버텨내면 무조건 한번 뚫고 올라온다. 결국 62,500원 정도까지 요 박스권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관점으로도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이 밑박스에서 움직였지만 지금은 이 윗박스에 대한 밑박스다. 결국 뭐라 그럴까요? 이게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 그런 기준으로 보시고, 박스는 요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요런 박스 하나 있다가 요 박스로 올라왔고, 이제 단계별로 요 박스를 진행하고 있다. 대신 요 박스 위로는 못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위에서 버텨내면 6만원 한번 뚫어낼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고요. 62,500원대 정도까지 혹여나 올라오면 그때는 뭐 해라? 고민 한번 해봐라. 내가 이 종목을 당장 확인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확인할 생각이 없다면 놔두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밑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줄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적인, 아무리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지들이 먹고 살고 수익 실현하려고 종목을 사는 거지, 뭐 나중에 경영권 싸움 하려고 주식 사는 놈들은 별로 없어요. 말이 그냥 경영권이지, 지들 지분이 더 많이 물려있고 경영권을 방어해야만이 지 돈을 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에 참여하네 어찌네 저찌네 하는 거지, 뭔가 속내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속내 없이 경영권 참여해서 주주들 권익 보호하겠다라는 놈들은 절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다 윈윈하려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뭐 삼성전자라고,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생각하시고요. 뭐 지수 영향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눌리는데 얘만 갈 수는 없는 거고, 지수가 그럼 횡보할 생각을 한다면 얘도 어느 정도는 횡보할 확률이 높다. 대신 오버슈팅의 자리는 분명히 한 번 정도 나올 수는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 자리가 65,000원까지인데 그러려면 일단 62,5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형제 IC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유상증자고 뭐고 한다고 주가가 올라왔죠. 기존 영상에서 이 종목의 패턴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올려놓고 올렸던 자리 다 누르고 반등 올라왔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누르고 반등이 또 올라온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패턴을 보면 하락은 3캔슬, 그럼 여기서도 하락이 하나 정도 더 나올 수는 있겠죠. 상승은 하나, 그 다음은 둘, 지금은 셋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올라갈 때는 뭐 4가 나와야 돼요. 4가 안 나오면 이 패턴은 뭐다? 이제 끝난 거예요. 올라가는 패턴은 끝났고 하락하는 패턴이 남는 거예요. 이제는 주식은 추세라고 하듯이 패턴에도 일괄적인 패턴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3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양봉의 뭐다? 끝까지 확인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양봉의 중간값을 확인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럼 세 번째는 이 양봉의 고점을 확인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일단 추세가 약간 변형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대신 여기에 대한 패턴의 흐름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대해 보더라도 여기서 빵빵빵빵 4번이 나오지 않으면 추세가 변경됐다, 무조건 털어야 된다 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이 자리에서는 이제는 2,300원 정말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지금 뭐 거진 바닥인데 2,3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요. 음봉이 나오더라도 요 자리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요런 음봉이 나오면 무조건 패턴 깨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올라오면서 2,500원대에 대한 저항 쳐맞고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추세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도 만들어내시고요. 좀 더 혹여나 난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지켜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2150원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결국 여기서 올라서 만들었던 요 패턴의 흐름처럼 여기도 뭐 해야 된다? 요 음봉에 원래 중간값에서 버텨내야 되는데 못 버텼으니까 여기서 눌리더라도 요 위에서는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하나 다 먹고 반 남겼으니까 이제 뭐 하나 남겨야 된다. 그리고 위로는 4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게 안 만들어지면 이제 이 종목은 쳐다볼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할 거가 있는 종목이 있나?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슬금슬금 바닥을 잡은 것 같아요. 단기적인 바닥을 좀 잡은 것 같고 거래량이 터졌고, 뭐 K뷰티 그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말뿐이라고 해야 될지, 우리 한국의 뷰티 산업은 여전한 것 같기는 한데, 뭐 코로나 때 돈 푼 것처럼 중국이 여행이 규제되고 난 뒤부터는 뭐 별 흐름이 없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얘도 단기 바닥 정도까지는 다 확인을 한 거고, 위로 올라오면서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여기죠. 123,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3,000원 요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대신 요 자리를 뚫어 올려야만이 꾸준한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거지, 조자리를 못 올라타면 뭐 할 거다?
더 이상 하락은 나오지 않더라도 뭐한다? 횡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횡보하는 흐름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관점으로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형주들도 뭐야 이거 슬금슬금 요렇게 밀릴 자리보다 먹을 자리가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스피의 수급이 좀 더 붙는 거예요. 누구 위주로? 외국인 위주로. 왜? 외국인들은 돈이 아직도 남거든요. 화수분이거든요. 왜? 계속 채워지니까. 기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은 개인들만 이미 물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괜히 돈 좀 남았는데 여기서 더 샀다가 물량만 종목만 늘어나고 또 그 종목이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사는 사람 반, 홀딩하는 사람 반, 혹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지켜보자 하는 사람이 반이 나눠지지만 외국인 기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 물리면 밑에 또 사면 돼요. 걔네들은 평생 그게 직업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부업이에요. 주식은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부업이에요. 이거 아니더라도 먹고 살 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먹고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올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에 올인해서 손해보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쪽박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요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이 사람이 1등을 한 이유는 애절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더 이상 뭐가 없고 노래 아니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뭐 1등 대회에서 1등하고 2등하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 뭐 간절함이다 어쩌고 저쩌고. 말이 뭐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있어 보이게 좀 더 스토리텔링을 한다라는 거죠. 그냥 뭐 그 간절함이 어딨어요. 그냥 지 능력이고 타고난 실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어떻게 따지면 그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김호중 같은 경우는 천성이에요. 걔가 뭐 노력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 천성의 목소리가 없었으면 노력해도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이에요. 별반 수준이 없다. 그렇게 잘하는 글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50대 분들이 많아서 한 소리 먹을 수도 있지만 그냥 본 바탕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에 대한 구분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진다라는 건 실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없을 때는 거기에 맞는 수저와 거기에 맞는 반찬을 우리는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욕심 부릴 필요 없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차근차근 진행하시고요. 아무튼 주말도 잘 보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